9월 1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40% 상승한 3,461.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7% 상승한 857.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한 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디지피, 큐로홀딩스, 한국첨단소재, 아이윈플러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0월과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젯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외국산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9%의 상승세를 보이며 8만전자로 귀환했고 하이닉스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5%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BNK 투자증권은 서버용 메모리와 HBM사의 공급 확대 속에서 하이닉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11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서 HBM사의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쟁사가 HBM 3위의 12단 인증에 실패하면서 하이닉스의 독주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하이닉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5만 3천원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LTC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가 미국 에너지부와 우주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온큐는 자사의 인공위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상과 궤도 간의 양자 보안 통신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그 밖에도 아이온큐는 최근 영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기 위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아이온큐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도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롯데카드가 해킹 사태로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수집된 내부 식별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기업들의 해킹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및 보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로봇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로봇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도 LG전자가 테슬라의 로봇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해당 소문은 자신을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라고 밝힌 사용자가 SNS에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으며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디지피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정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햇빛연금은 비어있는 농촌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인구 소멸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우선 10곳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연금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SK이터닉스는 재생에너지 관련주이자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큐로홀딩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해당 회의는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며 한중 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화장품과 카지노,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K 삼양을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11월에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사대에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4차 발사는 3차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전해졌어요. 다만 4차부터는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준비 중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최종 발사일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이 같은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LK 삼양은 언론을 통해 산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화재 안전 솔루션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LK 삼양은 열화상 카메라와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합 관제 서비스까지의 모든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THN을 비롯한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블룸 에너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44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미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미국의 연료전지 및 수소 생산 설비 기업으로 2달 전 미국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를 공급한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블룸 에너지가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THN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뒤부터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진시스템과 넥사다이내믹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진시스템은 화요일에도 12%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의 품목화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엔젠시스는 중증 하지어혈증 치료제로 시판 후 로열티만 받는 조건으로 중국 제약사인 노스랜드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중국 노스랜드는 엔젠시스의 현지 품목 허가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헬릭스미스는 24일부터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시스템즈는 최근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플루토코드의 첫 번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15위 안에 드는 제약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메타케어,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롯데손해보험, 4위는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5위는 HJ중공업,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신성이엔지, 8위는 SK오션플랜트, 9위는 LG전자, 10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아이비전웍스, 2위는 노을, 3위는 엑스게이트, 4위는 휴림로봇, 5위는 리메드, 6위는 LK삼양, 7위는 보성파워텍, 8위는 한싹, 9위는 진매트릭스, 10위는 이미지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엑스게이트, 리메드, LK삼양, 한싹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관련주이며 한싹은 보안기업입니다. 리메드는 언론을 통해 통증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LK 삼양은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산업 현장에 특화된 화재 안전 솔루션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LG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네이버, 6위는 한국항공우주, 7위는 카카오,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로보스타, 3위는 엑스게이트, 4위는 D&D파마텍, 5위는 테크잉, 6위는 YC,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하이젠 R&M, 9위는 한싹,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엑스게이트, YC 그리고 하이젠 R&M과 한싹입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하이젠 R&M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관련주이며 한싹은 보안기업입니다. YC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자 HBM 관련주입니다.